이거는 영어는 했었죠? 처음인데 잘 쳤잖아요. 처음인데요? 차례부터 보죠. 차례 보이세요? 자,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미적분 차례부터 일단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 미적분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볼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최종적으로 수능 볼 때 수1이랑 수2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과목들 수능을 볼 건데, 수원 수는 그렇게 크게 영향 없는데 수원 수2 보면은 미적분이라는 건 되게 영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수원에서 뭐 배웠죠, 여러분?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렇죠? 뭐 배웠니, 태연아? 여러 가지 함수 뭐 배웠죠? 지수함수, 또 로그 함수, 또 잠깐만. 사인, 코사인 그 뭐죠? 사각함수까지,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수투에서 사실은 연속 극한을 배운 이유는 뭐였죠? 미분이랑 적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운 거예요, 사실. 기본은 아니었죠, 어려웠죠, 그렇죠? 근데 대신 함수를 어떤 걸 배웠죠? 어떤 함수에서 다뤘죠? 1차, 2차, 3차 무슨 함수를 하죠, 이거? 다항함수. 얘가 사실은 성질이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꼬아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쉬운 함수 가지고 미분 적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게 배워봤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여기서 미분 적분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함수는 조금 복잡한 좀 느낌의 미분 적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목을 시켜볼 거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은 마찬가지예요. 그럼 미적분에서는 여러 가지 함수를 미분 적분 해보자니까 수투에 있는 그 과정이랑 되게 유사해요. 첫 번째 뭐 배워요? 극한을 배웁니다. 두 번째 뭐 배워요? 미분 배워요. 그냥 미분. 우리 수투로 따지면 그거야. 미분계수와 도함수. 기억나죠? 뭐 미분계수, F'X 그런 것도 하고 도함수도 하고. 그다음 미분법 뭐죠? 미분할 때 우리 이런 거잖아. 처음에 배웠던 거 봐. X제곱은 뭐예요? 했을 때 어떻게 했죠? 뭐 2X예요? 뭐 이런 거잖아. 이런 거 미분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그거를 사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로 해보자 이거죠. 그 다음 도함수 활용 원. 자, 이거나 도할 원이래. 수트에 있었던 거지, 그치? 뭐 배웠어? 저번에? 도할 원에서 어떤 거 관련해서 배웠죠? 접선의 방정식. 마찬가지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얘들아?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배워볼 거고. 도할 2는 뭐 있었죠, 여러분? 도할 2 뭐 있었나요? 그 F'X의 부호가 변화하는 지점. 뭐죠? 극점. 극대극소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삼각함수가 있을 때 그 녀석에 대한 극대극소에 대한 걸 또 배워보고. 그다음 적분법인입니다. 자, 여러 가지 적분법 있죠? 정적분, 정적분 활용. 기말고사 때 했던 그 단원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과정은 다 똑같거든? 시스템은 다 똑같아. 근데 대신에 다항함수 대신 어떤 걸로? 여기에 있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로 해보자 이거죠. 끝이.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자 했는데 마지막에 뭐 배워요? 삼각함수 다음에 수열을 배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수열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수열과 그리고 수투에 있는 함수의 극한 단원을 접목시켜 본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급수라는 건 뭐냐면요. 급수는 요거야. 우리가 보통은 시그마 해가지고 뭐 K는 1부터 어디까지 뭐 10까지 한 다음에 뭐 AK를 구하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보자 이거죠. n번째라고 하는데 리미트 해가지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번 더하면 어떻게 될까? 요거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이거죠. 이게 수1에서는 그냥 특정한 어떤 유한한 합까지만 구해봤다라고 하면은 어떤 거? 무한대까지 더하면 그럼 대충 값이 어디로 흘러갈까? 어디로 수렴할까를 고민해본다 이거죠. 근데 일반적인 상황은 뭐예요? 얘들아 무한대로 뭘 더한다고 치면 어떻겠어? 당연히 값이 엄청 커지거나 마이너스로 곱하면 어떻게 해서 엄청 작아지는 느낌으로 갈 거잖아, 그치? 그건 일반적인 상황인데 당연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어떤 특정한 결과값이 나오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많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감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죠. 수열의 극한 8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수원 수투를 좀 잘 해놓거나 좀 잘 기억을 하시면은 좀 내용이 조금 우리가 좀 보기 편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수열이라는 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볼 건데 그러니까 조금 의미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수열이 뭐가 수렴한다는 거 제가 모르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가 수열 배울 때 뭐 배웠냐면은 첫 번째 항이 있어요. 두 번째 항이 있어요. 세 번째 항이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100번째 항이 뭐예요? 100번째 항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특정한 항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수열의 수렴 극한은 뭐냐면 수열의 극한은요.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 자, 보시면은 요 극한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A1, A2, 그 다음 쭉쭉쭉 나열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 무한대라고 써볼게. 얘를 끝도 없이 쭉 나열했을 때 얘는 대충 어떻게 될까요, 값이? 요게 이제 수열의 극한이에요. 이 녀석이 뭐라고? 수열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 어떤 AN이라는 어떤 수열이 있는데요. 수열이 있는데 이 녀석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뭐예요?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떤 값이 나와요. 라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가령 거기 지금 1번 문제 한번 보죠. 자,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1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1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 3분의 1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쭉 뭔가 나열이 되어 있는 느낌으로 나왔어. 나열이 됐을 때 우리 항상 못 찾아요, 여러분? 규칙성을 찾죠, 그렇죠? 맞습니까? 규칙성을 찾는데, 자, 근데 거기서 친절하게 나왔어. 그럼 만약에 n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n번째는 어떻게 되니? 거기 뭐라 써있니? n분의 1이라고 나와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 뭐야? 아까 이 녀석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가 궁금했죠? 발산은 뭐예요, 여러분? 얘가 간데 엄청 커지는 거예요. 무한대가. 그럼 안 되잖아요, 그치? 근데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알아내려면 이거를 봐봐. 리미트 한다면 뭐 하면 될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예요? 라고 우리가 식을 쓰는 거예요. a n번째 항. 이 녀석이 a n번째 항이잖아요, 그쵸? 이 값이 무한대로 가면은 뭡니까? 라고 계산을 하는 거야. 우리 수투 때 했던 것처럼. 그럼 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뭡니까? 그래서 n분의 1이잖아요, 그쵸? 자, 명호야, 이거 뭐야? n분의 1? 이거 결과 뭐예요? 0이죠, 그쵸? 0이라는 값으로 어때요? 수렴하네요. 이런 설명으로 끝낸다고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또 한번 해보죠. bn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얘는 만약에 n이에요. 그럼 전개가 어떻게 되겠어? b1은 뭐예요? 얘는 1, 2, 3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자, bn은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n이잖아, 그치? 얘 정답 뭐예요? 무한대죠, 그쵸? 맞습니다. 무한대인데 우리 어떻게 표현해? 얘는 무조건 그냥 발산한다라고 표현하고 극한값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표현한다 이거지, 그치? 이해했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공부해보자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자, 거기 형합을 칩시다. 수열의 수렴과 발산 형합을 치신 다음에 거기 노란색 보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는 그게 뭐예요? 수열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표시해 주시고요. 형합을 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수렴하지 않을 때 형합을 친 다음에 그 수열을 뭐라고요? 발산한다 형합을 치면서 발산한다고 한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의 설명만 잠깐 볼게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면 뭐예요? 무한대로 가는 거고 음의 무한대로 가면 어때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거지. 자, 근데 3번 문제. 자, 3번 보이세요? 거기 형합 배치가 이제 새로 배운 내용입니다. 수열이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으면서 그 수열은 뭐라 한다? 아는 뭐라 한대? 진동한다 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치시고 진동한다 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정리해줄게요. 여기까지. 자, 수열의 극한이라는 거
해가지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맞아요? 이게 궁금한 건데 만약에 수렴할 수도 있고 또 어떨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값이 안 나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식으로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때요? 발산한다라고 하는데 발산하는 거 안에는 또 뭐도 있죠? 어떤 거 추가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진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근데 진동은 뭐라고 써있니 거기서 아까? 수열이 수렴하지도 않고 양이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 그 수열 뭐라 한다? 진동한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무조건 두 가지 숫자로만 반복돼야 돼요. 자, 보세요. 진동이라는 거, 이런 거 진동이라는 건 알겠지? 맞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AN이 있는데요. 자, 이 녀석이 만약에 말셀에 n제곱 한 다음에 곱하기 2 이렇게 나오죠. 쳐볼게. 자, 보세요. A1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뭐예요? 2. 그 다음 또 마이너스 2. 또 2. 자, 그럼 보세요. 야, 그러면 명우야. 자, 만약에 내가 이거 n이 무한대로 가. AN은 그러면은 어디로 가? 라고 얘기했을 때 명확하게 값을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홀수 번지 마이너스인데 짝수 번지는 플러스이잖아, 그치?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수렴한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얘는 2 또는 마이너스 2잖아요, 그쵸? 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지. 하나의 숫자로 딱 수렴이 돼야 돼요, 값이. 그래야지 수렴한다라고 하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 아니면 마이너스 2로 딱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딱 정해지지 않으면 보다 진동이 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어떤 거에 속해? 발산한다라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무조건 발산한다고 얘기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진동도 발산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항상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있죠. 발레는 어려운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발레는 항상 진동에서 나와요. 적어주세요. 우리 그거 기억나요? 예전에 극한의 성질 문제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리미트, 뭐라 할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이 존재. 그리고 또 뭐 있었죠? gx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추트에서 많이 봤던 문제, 극한의 성질 문제. 무슨냐면 x가 a라는 지점에서 fx랑 gx가 극한값이 존재하면 자, 그러면은 x는 a라는 지점에서 gx분의 fx 극한값은요?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존재할까 안 할까요? 존재할까 안 할까? 얘들아? 다 까먹었군요. 자, 보세요. 자, 뭐냐면 이거야, 얘들아. 이 극한의 성질에서는, 자, 이거 주제 이겁니다. 자, 뭐냐면은,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합쳐서 사칙연산 가능해요. 이게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눌 때 분모가 0이 되는 건 조심하자요. 여기서 갈래가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보자. 이런 거거든. 봐봐. 저기 해결법은 이거거든요. 보시면은 우리가 리미트 해가지고 x가 a로 갈 때 fx가 뭐라 했어요? 제가 거기 극한값 존재한다 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표현하니? 알파라고 표현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a로 갈 때 gx는 몇이었어요? 베타라고 한번 적을게요. 그러면은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하잖아요? 맞죠? 자, 그때 요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둘이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눠줘야죠. fx에서 gx를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왜? 여기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나눌 수 있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는 어떻게 되겠어요?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겠어?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어때요? 쌤 이거 값이 존재하네요 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베타가 뭐가 될 수도 있어? 0이라는 값으로 수렴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얘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어떤 값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렇지? 0으로 극한값이 될 수 있잖아. 그렇지? 0이라는 숫자가 딱 지정되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극한 존재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그럼 0이면 돼야 안 돼? 0분의 알파라는 값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얘는 명확하게 그 값을 지정할 수가 없으니까 틀린 거죠.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조심하라 했다고 기억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우리 수투에서 배웠던 그 극한의 성질, 함수 극한에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문제 추가로 해가지고 이제 진동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미적분해에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는 요거 관련해서 많이 나와요. 당연히 이것도 물어보겠지만 수투 내용이잖아. 우리 미적분 뭐 중간고사나 아니면 뭐 모의고사 어떤 걸 내겠어요? 진동 관련해서 문제를 낸다고요. 발레학에서 많이 진동에서 나오니까 요거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나왔죠. 거기다가 체크를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설명 조금만 추가하고 다시 한번 필기하세요. 자, 보시면은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라는 거는 n번째 항 해가지고 어떤 거? 얘들아? 무한대로 극한을 보냈을 때 마지막 번째 무한대로 간 항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열의 극한 값을 구하라고 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무조건 뭐예요, 여러분? 요 식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식표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얘들아? AN이라는 뭐가 필요해요? 일반 항이라는 녀석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치? 그럼 얘들아, 수열 거기 보시면은 1번부터 봐봐. 지금 뭐라고, 거기 어떻게 나왔어? 쭉 나열돼 있나요? 그치? 그럼 우리 거기서 궁금한 건 n번째 항이 뭔지가 궁금해야 되고, 그 n번째 항이 이제 AN일 거 아니에요. 그쵸? 맞습니까? 여기서는 되게 친절하게 n분의 1입니다. 2번에서 뭐야? 마이너스 1에 n제곱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n번째 항이 뭔지 딱 주어졌어.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겠어? 너희들이 찾게끔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일반항을 찾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고민하는 거야. 그 규칙성을 찾고 규칙성을 보고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거?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 어떤 거? 규칙성이랑 n번째 항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 모양새를 파악하는 거예요. 알겠죠? 정리해주세요. 수열의 극한을 찾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얘들아, 첫 번째는 일반항을 찾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 규칙성 또는 n번째 항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모양새를 본다 이거죠. 보시면 모양새를 본다 이거예요. 모양새 파악.
설명할게요. 그래서 좀 이 미적분에서 좀 설명할 게 좀 많아. 그래서 조금 근데 이해는 다 되죠. 왜냐면 수원수가 우리 배운 거에서 다 설명하는 거고 다 접목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충분히 좀 집중해서 들으면